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3월 31일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 3월달 내내 여러분들이 강조드린 건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입니다.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지금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해서 현금 비중이 50% 이상 유지되어야지만 극히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널과 같이 함께 했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 중에 핵심 포인트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채널에서 저도 역시 50% 이상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장세가 변화할 때 종목의 커버링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출구 전략도 펼치고, 어떤 거에는 글쎄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그죠? 나와야 되고, 어떤 건 또 수익 추구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공매도 시작이 됐으니까 시장이 아직 눈치를 보는 장세가 시작이 될 거고요. 트럼프 관세도 아직 남아 있고요. 이게 상호 관세일지 보편 관세일지 그것도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보편 관세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은 시장 경쟁력이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투심이 지금 좋지 않지만, 자, 여기 중에서 공매도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글쎄 대차거래 잔고가 좀 늘어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우려가 되나, 그런 것들 별로 많지 않고, 특히 뭐 채널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런 종목은 이미 다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떤 정책으로 가냐, 상호 관세냐, 보편 관세냐. 글쎄요, 뭐, 우리나라가 그 15개국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대미 흑자 중에 8번째 해당이 되니까 분명히 관세는 맞을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제가 볼 땐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은 제가 언급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말에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장이 안 좋게 발생이 되면 대부분 시장에서 떠나요. 무관심해지고, 좀 사실은 왜냐면 다 내 돈이 손실이 보이니까 앵그리 하죠. 또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앵그리 하진 않습니다. 왜?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또 대처 방안, 또 그리고 내가 좋은 현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죠. 통산적으로 저는 보면 지금 이 BE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221동편 하방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아요. 왜?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뭐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됐던 것들은 우리가 222평 윗단에 있는 것들, 거기서 있는 것들은 한 번 정도는 뭐를 해야 돼? 우리가 커버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하루에 뭐 두세 종목씩 여러분 그냥 조금 쪼개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2부 시간에는 종목별로 기존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그런 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포트폴리오 막 점검해봤자 지금은 크게 대안이 없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나온 것 중에 좋은 것들은 60자하고 S&T 모티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트레이딩 포인트 배제하고 보면 60자가 참 저점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60자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글쎄 한 6개월 안쪽에 다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하는 종목들, 우리가 테크윙, PNT, LIG 넥슨 모니터링 중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체크해 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돼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그죠? 양봉 전환 되면 이전 종목들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시작에 설명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정리 잘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건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다 차트를 갖다 올려놨는데 지수로 올릴까 여러분 뭐 코덱스 레버리지로 올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레버리지로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왜?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매수와 그죠?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들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뭐 신규 공략주를 공략을 하셔도 좋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 거고 기존의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이거는 커버링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때 매수를 또 해줘서 평단을 갖다 확 낮추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 들어오는 이때 외국인이 매수해주면 이때는 잡아줘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시절에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크게 6개월 동안 우하방으로 내려가는 지수 조정을 크게 받을 때 이 내용을 갖다 많이 활용을 했던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매크로를 갖다 열심히 이야기 드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간략하게. 자,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냐.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해마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 어때요? 자, 지수나 뭐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스닥 이런 곳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뜨는 그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때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뭐 한다? 예,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뜨냐고요?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대로 다 센 걸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 좀 더 하방일 거고, 뭐 막상 또 터져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바로 양봉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글로벌 정세도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대체적으로 제가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랑 좀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은 유럽의 독일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좀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녹십자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지난주에 좀 정리 좀 했죠. 일단 이 종목은 가이던스가 좋습니다. 공매도 우려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동안 매수를 한 기관이나 외국인 뭐 자기가 뭐 직전 1년치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 없고요.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면 FDA 승인 시점 주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FDA 승인 받을 때인데요. 그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그런데 연말까지 들고 계셨던 분이 계셨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땐 그렇게 뭐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작년도 6월 방송 보면 제가 녹십자 이거에 대해서도 방송을 드린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제대로 먹을 거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리바운딩이 들어오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가이던스상으로 보면 기업 매출 이상 입장, 그 PQ가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 드린 내용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저점 공략한 다음에 목표 수익률만 좀 계산해 놓고 목표 주가만 설정해 놓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요거죠, 뭐, 그죠? 네, 흑전.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거 관세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가 그 알리글로 면역을 우리 이쪽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관세 맞기 전에 미리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이전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수요가 감소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2분기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갖다 할 수 있는 정도 물량을 갖다 이미 재고를 갖다 충분히 보유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이 종목 같은 게 주가 안 오르죠. 자, 그런 기준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드렸던 내용은 그죠? 미국 내 재고 확충차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4분기가 어땠어요? 예,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이렇게 흑자가 되는데 4분기 항상 빌빌해요. 여기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구간은 2분기와 3분기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때쯤 매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나올 때 사야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 바닥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좀 턴하겠죠. 이렇게 지금도 매크로가 같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꼬꾸라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싼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난해 이제 FDA 승인 받았을 때 주가 위치거든요. 지금 얼마 근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사도 되는 구간이면 틀림없지만 우리가 굳이 왜 그래야 됩니까? 그죠? 항상 보면 제가 양봉 터질 때 봐야 되는데 요번 양봉은 어때요? 위치가
그죠? 지수하고 같이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 터졌을 땐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여러분들께서 공략 포인트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622평 요 윗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 충분히 저는 커버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 윗단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가 매물대에 있는 요 구간 있죠. 14만 원과 여기 15만 원 요 정도 사이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시간을 두고도 반드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T 모티브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을 가미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멘텀 플레이 종목이니까 그래요. 스몰캡이기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 사유는 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별 볼 일 없었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볼트 생산 중단하면서 매출이 크게 빠졌으나 최근에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좀 보게 되면 현대차양 관련된 거 하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것들 거기에 모터 이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구동 모터 부분 하고요, 액추에이터 부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볼트까지 다시 재생산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급을 시작을 받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S&D 모티브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보면 이 GM 볼트가 다시 한번 또 생산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PS라든지 뭐 매출, 영업이익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죠. 제일 중요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현대차향 매출이라든지 또 그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향 매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증가되니까 저 가이던스에 들어가 있긴 하고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볼트 재생산 진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크게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근데 뉴스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 좀 매크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좋잖아요.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노려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임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영업이익이나 내용들 앞에서 가이던스에 나와 있지만 크게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개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호하다. 거의 모멘텀 플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뭐나? 예, 투자 포인트가 성장성이 이게 확보된다기보다는 볼트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모멘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모멘텀 플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스몰캡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낮은 구간에 들어갔을 때 매수해놓고 모멘텀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죠? 이게 터질 땐 뻥뻥 터졌다가, 그죠? 눌러 앉을 때 확확 주저앉습니다. 뭐, 이게 지금 거의 뭐 2주 만에 주저앉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최근에도 보면 리포트 잘 나왔다고 해도 다시 뭐 펑펑 주저앉잖아.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굳이 거래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25,000원. 그죠? 이 아래쪽에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매수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게 들어오려고 말라고 하잖아요. 물론 오늘 리포트 나와가지고요.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안에 저는 이 아래쪽에 빈자리가 들어오면서 몸을 또 기다리면 돼요. 예,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양봉. 저는 항상 뭐 이 이야기 드리죠. 그럼 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 기대치는 좋습니까? 예, 양호합니다. 근데 그 앞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요 모멘텀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모멘텀이 터졌을 땐 주가가 폭등.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낮은 구간, 뭐, 섭소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은 222종평선 하방에 매수해줘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추격 매수는 잘 안 하니까 여러분 항상 눌림이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하는 위치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위치가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모니터하는 종목들 몇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 뭐 펑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단, 2단, 3단 들어갔습니다. 3단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어딘가가 저점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HBM 관련된 종목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땐 삼성양 매출, 그건 뭐 장비 공급은 시작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매크로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여기가 어딘가는 싼 거야 이제는. 충분히 생각해 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기 한번 보실래요? 28,250원은 52주 최저가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사에 제가 지난번에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요. 자, 최저가를 찍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스트롱, 바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양봉 보시고 그냥 천천히 매수해 주시면 좋은 또 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올라갈 때 뭐 턴어라운드 시그널 이런 거 잘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크로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으로 하락을 계속해 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테크인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턴어라운드 시점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 뭐예요? 영업이익이 그죠?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악재, 매크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뭐 제가 TCK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 뭐 ISC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리기판도 그렇고 지금 뭐 좀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 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판 쪽은 지금 아직 실적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2, 3분기가 좋긴 한데요. 그건 뭐 선반영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종목들을 체크할 때는 다른 종목 그건 예외인 게 반도체 쪽은 그래요.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주지 않아요. 지금 그래도 전방업체 어때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뭐 적자가 나고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저점 공략을 들어왔을 땐 양봉 보시고 공략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뭐 항상 전제 조건 지수에 양봉이 들어와야 되고 그때 누가 해야 돼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 시그널을 놓치지 마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BNT,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기본 전제 조건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 지수가 플러스로 올라가고, 그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중요하죠. 제가 이 종목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딘간 들어오겠죠. 자, 최저가는 36,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줬으면 좋겠는 거지. 여기 오면 무조건 사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러나 그때도 전제 조건은 정해져 있다. 건식 전국 공정. 제가 볼 땐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가이던스 이야기 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15% 이상 나오고 있어요. 현재에도. 수주잔고가 1조 한 8천?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있고요. 지난해보다 어때요? 약 한 20% 정도의 수주잔고가 더 높이 존재합니다. 건식 전국 공정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향후에도 건식전국 공정은 계속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예, 방산. 뭐, 방산은 좋긴 한데요. 지금 뭐 조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때요? 앞에서 전제 조건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될 때 우리가 양봉 보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뭐 땡큐지 뭐,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공략도 하고 여기서도 공략도 하고 그래서 수익을 잘 냈는데 그동안은 한참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 두 번 먹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갈 차임인데 최근에로 따지면요. 그래서 이때도 또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천봉 수출되는 건 좋은 거 많다. 그 다음에 SLM 방어, 우리가 미사일 이쪽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서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가 보면,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 연금 비중이 50% 이상 있어야지 저희 채널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요. 커버링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비중이 좀 많은 것들은 그래도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구간에 공략했다는 것들은 조금 손실이나 좀 빼줘. 그리고 다시 지금 내가 어차피 가장 예를 들면 좋은 종목들 공략했다고 생각해 보면 낮은 구간에 공략한 걸 갖다 우리가
출구 전략 구사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4월달 내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해소해 나가는지를 같이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멋있고 이렇게 재미나고 하는 것이 투자 실전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투자를 갖다 실전 투자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커버링 같은 거 잘 못해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 왜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저희 채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신규 공략주도 여러분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기존 거를 갖다 어떻게 돼요? 평균 매수 단가 낮춰서 다시 커버링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신규 공략주 투자해서 그것을 수익 내면서 손실난 걸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뭐 있겠어요? 아니면 있긴 하다. 주가가 내가 산 매수 위치까지 돌아올 때까지 무던히 기다린다. 버티기 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채널에서 어쨌든 지금 현금 비중이 50% 이상인 건 분명히 맞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하나 둘씩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잡아낼 때 어떤 방식을 좀 쓸 거냐면 어떤 거는 기존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이 한 30% 이 정도 들어간 건 거의 2배 정도 들어갈 거예요. 평균 매수 단가가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가끔가다 제가 2배수 들어갈게요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뵐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